확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또 고령층 접종 방안이 논의될 것 같은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지금 딸꾹질이 나는데요, 이승기 변호사님. 제 방송 최초네요.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65살 이상 그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서 접종을 하라는 건데, 이 백신을 어떻게 뭐 맞으라는 건지 아니면 말라는 건지, 의료 현장도 그렇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각청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건데 예. 현장 판단에 맡겨버리는 건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당장 임상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이 자료를 보완한 후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사용을 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현장의 의견도 많은데요. 네. 특히 지난달 29일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제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이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접종을 권고했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이제 최종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이제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일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시각청의 조건부 승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맞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는 백신 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좀 더 이제 상세한 검토 그리고 좀 이게 책임 있는 결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을 기하면서 접종에 임하겠다. 뭐 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음 단계는 좀 더 정확하게 믿음을 또 줘야죠.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대권 이슈대란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중에 부동의 1위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뭐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상당합니다. 당장 기본소득을 두고 여야 대권 주자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지사가 지난 7일 SNS에서 1인당 이제 국민 1인당 분기별 25만 원 해서 연간 총 10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은 지금 결단만 하면 몇 년 안에 얼마든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자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려면 약 52조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데요. 올해 예산이 이제 558조 원의 약 10%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 지사는 이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26조 원은 그러니까 52조 원 중 26조 원은 일반 예산 절감으로 그리고 나머지 26조 원은 연간 50조에서 60조 원 수준의 이 조세 감면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는 조달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가 예산부터 조세 제도까지 전면 개혁을 해야 하는 이제 과감한 구상입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제는 뭐 이 현실 가능성이 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본소득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자 당장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허경영식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향후 대권의 유력한 경쟁자인 이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조차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상조 정책이다라고 깎아내리면서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 정책을 하는 곳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 또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신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 지사 비판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마치 이 지사가 공공의 적처럼 좀 입지가 좁아진 그런 모양새가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갑작스럽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자신의 탈당설에 대해서 민주당 탈당설에 대해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이제 당내에서 전방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이제는 당내 입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탈당설이 함께 나온 겁니다. 네. 그러자 이 지사가 제 잘못과 부족한 점은 귀담아 듣고 고쳐가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다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제사전에 탈당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최근 이 지사가 이제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의 선별 지급 기조와 다르게 경기도 전도민 이제 재난지원금 정책을 이제 시행한 데 이어서 그렇죠. 정부와 또 여당과 협의 없이 기본소득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향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제 표심과 직결된 이 복지 정책에서 튀는 행보로 인기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선이 많습니다. 결국 이 지사가 대권 행보를 위해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제 독재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이 반영됐고요. 이 지사도 이제 그 부분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지사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사는 이 기본소득은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이슈를 만들어 이를 주도해서 여론을 끌어가는 이 능력에서는 정말 탁월한 동물적 감각이 있는데요. 네. 이 기본소득 이슈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상 이 지사에게는 이제 대권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30, 40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을 항의하면서 결국 사측의 백기 항복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고 또 이낙연 대표가 언급했던 이익 공유제도 있었는데 모두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또 거기에 오는 4월 있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억 원대 이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앞으로 다른 후보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결국 기본소득과 이름이나 방식만 다르지 현금을 지급하는 건 다 비슷한 건데요. 이게 최근 정치권의 트렌드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는 기본소득 이슈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상황인데요. 이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라는 그 이슈를 자신의 브랜드로 한 이상 다른 경쟁자들이 이 이슈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정말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런 인식은 이 지사에 대한 주목도 내지 이 지사의 개혁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사가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이슈를 놓을 수가 없다는 바로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차치하고 현재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조차도 매번 이렇게 좀 첨예한데 과연 이 기본소득 지금 실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